네, 안녕하세요. 이데일리 전속 파트너 주돈신공 김선상입니다. 자, 저번 주에 제가 주식 타짜에 대한 강의 또 해드렸고, 지금 2주차, 이제 이번 주 3주차인데요.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주식으로 돈을 많이 벌고 싶으신 분들은 진짜 올해는 실력과 내공을 쌓으셔야 돼요. 특히나 실력과 내공이 없으신 분들은 올해 장이 굉장히 까다로운 장입니다. 그리고 돈을 많이 잃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강의해드리는 부분이 정말 실전에서 비기, 노하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번 주에 제가 엠파논 기법을 강의를 해드렸는데 대한민국 최초로 진짜 제가 완성하고 그걸 토대로 실전에서 실계좌를 1000% 냈던 그 기법이에요. 그걸 처음으로 제가 공개를 해드렸거든요. 혹시 못 보신 분들은 유튜브에 녹화도 남아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에 남아 있으니까 이데일리 유튜브 가시면은 꼭 보시고요. 요즘 이제 시장이 좀 변덕스럽죠. 시장이 변덕스러운데 기후도 좀 그런 것 같아요. 눈이 강원도에는 눈폭탄이 내려가지고 근데 오늘은 또 날씨가 많이 풀렸습니다. 이제는 겨울 끝자락에 왔다고 봐요. 이제 봄이 진짜 오고 있습니다. 근데 내 계좌에 봄이 오는 게 중요하죠. 주식 투자분들은 내 계좌에 봄이 와야 돼요. 그럼 내 계좌에 봄이 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마냥 사가지고 좋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돈 많이 잃어요. 그러니까 실력과 내공을 쌓아야 되고 노하우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런 노하우를 제가 가르쳐 드리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 주도신공 패밀리 분들은 초대박이 터졌어요. 제가 어떤 종목들을 또 얘기하고 막 그래가지고 빵빵 터졌거든요. 그러니까 저하고 오래 같이 하신 분들은 실력과 내공을 키워서 돈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강의는 오늘도 주식 타짜에 대한인데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부분이에요. 특히 이제 개별주 좋아하시는 분들. 채널 돌리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테마주에 대한 강의입니다. 테마주에 대한 강의. 여러분들 개별주를 많이 하신 분들은 특히나 테마주, 이슈 이런 것들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공부하지 않고 매매를 하거나 투자를 하신 분들은 오히려 돈을 따는 게 아니라 돈을 많이 잃어요. 그래서 오늘 테마주에 대한 강의를 여러분들이 이거를 꼭 익혀두고 본인 거로 만드시면 제가 생각엔 돈을 많이 딸 수 있는 계기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서론은 이제 끝내고 본격적으로 집중적으로 강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마주, 주식 타짜가 되는 법 오늘도. 자, 주식 타짜가 되려면 여러분들 특히 개별주 좋아하시는 분들 테마주. 테마는 여러분들 어떻게 형성되는가? 일단 큰 틀에서는 4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적혀 있듯이, 4가지만 집중적으로 보시면 돼요. 이거 말고 더 있겠지만 이게 제일 핵심이에요. 보시다시피 이제 기사와 뉴스, 언론의 보도. 기사와 뉴스, 언론의 보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수많은 그 기사와 언론 보도가 매일매일 쏟아져 나옵니다. 너무나 많죠, 사실은. 사실 지금 TV 방송 보시는 분들도 이데일리도 사실은 언론사거든요. 굉장히 오래된 업력을 갖고 있는 언론사고, 정보도 굉장히 많이 여기서 보내드리고 또 각종 뉴스라든지 기사라든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근데 하루에도 수많은 뉴스와 정보, 언론 이런 보도에서 우리가 테마가 또 형성이 됩니다. 이건 사실 이게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죠. 기본 중에 기본이고, 그 다음 이제 또 한 가지는 초대형 호재, 초대형 호재와 초대형 악재. 초대형 호재는 뭔가 이제 수주 계약서리라든지 공급 계약서리라든지 대규모 계약을 했다든지 아니면 MOU를 체결했다든지 많잖아요, 호재들이. 그죠? 이제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제 FDA 승인 절차를 받는다든지 그런 것들이 호재죠.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게 초대형 악재도 테마가 형성이 돼요. 이게 또 중요한 포인트예요. 초대형 악재도. 자,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는 정부가 미는 정책이 있어요. 정부가 미는 정책. 우리가 이제 정권이 바뀌면은 우리는 이제 5년마다 대통령이 바뀌잖아요. 선거를 해서. 정권이 바뀌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그 새로운 정부에서 보통 이제 정권이 바뀌고 1년 차, 2년 차 때 핵심적으로 미는 정책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권 중반기가 이제 한 3년 차, 4년 차 되면 이제 그 정책들이 그렇게 많이 안 나와요. 이미 나왔던 것들을 다시 또 아니면 푸시를 새롭게 하거나 그런 게 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권이 바뀌고 나서
바로 1년 차나 2년 차 이때 이제 핵심적으로 정부에서 미는 정책이 있습니다. 강하게 푸시하는 정책들이 있어요. 거기서 테마가 굉장히 강렬하게 터져요. 테마가. 우리 이제 이번에 윤석열 정부는 벌써 이제 2년 반이 넘었죠. 이제 3년 차 이제 들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사실 초반에는 정부의 미는 정책이 있었어요. 그건 이따가 또 설명을 해드리고. 자, 그 다음 이제 네 번째는 세상에 없던 신기술의 탄생. 사실 테마는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이제 형성이 되는데 우리가 이슈나 테마를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이 왜 그러냐면 차트 공부도 물론 하고 기업 공부도 하고 뭐 재무 공부도 뭐 여러 가지 다 필요하지만 특히 개별주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테마주 공부를 집중적으로 하셔야 돼요. 그런데 거기서도 이슈가 발생되거나 테마가 발생되면 시세가 굉장히 크게 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한 500% 이상, 600%, 700%, 1000%, 그 이상 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어떤 것들에서 나오느냐, 그리고 테마의 폭발력이 어떤 게 큰가를 판가름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슈와 테마가 발생되면 이 테마나 이슈가 과연 얼마나 폭발력이 큰가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단순히 무슨 기사가 나오는데 그런가 보다. 뭐 호재가 악재가 있네. 아니면 호재가 있네. 그걸로 지나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파악을 해서 이거는 굉장히 파괴력이 크구나. 테마가 폭발력이 좋겠구나. 그거를 여러분들이 분석하고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돈을 많이 벌어요. 특히 테마주나 개별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네 가지를 제가 얘기를 했는데 이제 조금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드릴게요. 세부적으로. 자,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자, 지금 언론 기사에서 지속적인 보도. 뭐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매일 뭐 뉴스나 뭐 기사들이 많이 접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뭐 지금 언론 보도 기사 내용들은 우리가 인터넷, 스마트폰에 보면 많이 있고 또 PC에서도 볼 수 있고 실시간으로 많이 뜨잖아요. 뭐 이제 예를 들어서입니다. 원자재 가격이 지속 상승하는 것. 이게 이제 우리가 코로나 때 한번 그랬죠. 코로나 터지고 나서. 코로나 때 이제 막 질병이 막 감염병이 돌고 막 하다 보니까 그때 이제 원자재 가격이 막 뛰었는데 그 당시에 또 한 가지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어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그러면서 공급망 차단이 되다 보니까 원자재 가격들이 막 뛰어요. 그러면 이제 뉴스에서 뭐가 어떤 가격이 뛰었다, 뭐가 뭐 가격이 올라간다, 뭐 원유가가 막 이슈화가 돼요. 근데 이게 이제 기사가 한두 번 나오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나오는 걸 잘 봐야 돼요. 지속적으로 나오면 그만큼 테마가 강해져요. 지속적으로. 언론 보도가 계속 나오면.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이 반짝하고 상승했다가 이제 그냥 반짝 끝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기사가 계속적으로 나오는 거는 테마의 강도가 세집니다. 테마의 강도가. 그다음 이제 초대형 공급 계약설. 그다음 초대형 호재. 이거는 뭐 대부분 뭐 다 아시다시피 뭐 대형 수주권이라든지 뭐 대형 수출권이라든지 그다음 뭐 글로벌 기업하고 합작 협약. 이거 나오면 이제 주가가 튀죠. 튀죠. 그런데 이것도 이제 호재에서 반응을 이제 규모 자체가 크냐 그걸 파악해야 돼요. 규모. 예를 들어서 이제 수주인데 뭐 수주가 규모가 작어. 그러면 폭발력이 그만큼 작겠죠. 근데 뭐 조 단위 수주를 만약에 딴다든지 그럼 뭐 몇십 조짜리를 막 딴다든지 계약권을 그거는 규모가 크거든요. 그러면 그만큼 폭발력이 더 커요. 규모에 따라서. 규모에 따라서. 사실 뭐 당연한 얘기예요. 당연한 얘기인데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초대형 호재들은 당연히 주가에 반응을 합니다. 근데 악재도 악재가 중요한 거예요. 악재가. 자, 악재가 왜 중요하냐면 아까 이제 얘기했듯이 자, 우리가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도 지속이 되고 있어요. 그죠? 근데 이건 초대형 악재예요. 엄청난 악재예요. 왜냐면 이제 우리가 이제 중동 국가들은 수십 년 동안 내전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내전은 계속됐죠. 근데 그건 수십 년 동안 알고 있는데 설마 러시아가 여기를 침공할까? 그거는 우리가 생각을 못했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엄청난 악재죠. 그러니까 그러면 시장에서 반응을 해요. 주식시장도 크게 내려가 버린다고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테마가 어마어마하게 형성되죠.
일단은 아까도 얘기했지 원자재 가격들이 막 미친 듯이 뛰어요. 가격들이. 왜? 공급망 문제 생겨가지고 유가가 막 튀고 공산품 가격들, 그다음 뭐 소비재 가격들. 왜냐하면 유가가 튀면은 나머지 공산품 가격들이 막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초대형 악재 발생할 때 우리가 코로나 때도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로 아까 코로나 얘기했듯이 코로나 때 이제 주가가 시장이 팍 충격을 받았어요. 근데 코로나 관련주, 질병 관련주들이 이제 뭐 진단 키트부터 해가지고 치료제, 그다음 제약바이오, 뭐 그쪽이 이제 뭐 대세가 돼버렸죠. 어마어마한 시세들이 났어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코로나는 지금 벌써 4년, 5년 됐어요. 이거 말고도 과거에 메르스도 있었고 사스도 있었어요. 이게 벌써 한 10몇 년 됐는데 이때도 이제 그 감염병 질병이 나오면서 굉장히 이슈화가 됐어요. 그러니까 막 한 달 내에 그 언론에서 계속 보도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보도가 계속 되면 이게 테마가 굉장히 강렬해요. 그러니까 그런 기사를 여러분들이 그냥 등한시하고 넘어가면 안 돼요. 돈 벌게 해요. 근데 이런 것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초대형 악재예요. 굉장히 큰 악재입니다. 아니 전쟁이 우리가 예상치 못한 전쟁이 발발했는데 거기서 테마가 막 미친 듯이 터져요. 그러니까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때 원자재 가격이 튀면서 유가 관련주들 막 수백 프로 터졌어요. 뭐 대표적으로 이제 종목을 얘기하자면 한국석유, 중앙에너비스, 흥구석유, 그다음 뭐 GSE 이런 것들이 몇백 프로 터지고 그다음 방산도 터져요. 왜냐하면 전쟁이 일어나면 주변 국가들이 안보의 위협을 느끼니까 방위비를 늘리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또 이제 K방산이 또 전 세계적으로 끝내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방산이 막 움직여요. 근데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나머지 공산품 가격들도 들썩들썩해. 하다못해 라면값도 올라요. 지금도 오르지만 라면값도 올라요. 그러면 음식료 업종도 들썩들썩하고 뭐 소비재도 막 들썩들썩해. 근데 그런 테마가 굉장히 폭발력이 센 거야. 왜냐하면 예기치 못한 초대형 악재니까.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코로나 바이러스, 그러니까 메르스, 사스도 이제 사실은 경험을 못했지만 이때는 감염병이 이제 돌긴 했지만은 전 세계적으로 막 전염병이 막 휩쓸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감염병이었고, 그다음 러시아 우크라이나는 침공하고 나서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적인 그 공급망 타격을 줬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악재죠. 근데 엄청난 악재는 돈을 크게 벌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엄청난 악재는 분명히 시장 충격이 나오지만 거기서 테마는 미친 듯이 터지는 거예요. 테마는 미친 듯이 터져요. 그러니까 그걸 빨리 캐치를 해야 되는 거야. 악재가 나와가지고 장이 막 곤두박질 치는데 와 이거 막 이제 그러면 넋놓고 있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이거는 돈벌 캐구나. 이거 초대형 악재 내가 여지껏 수십 년 동안 한번 보지도 않은 악재가 나왔어. 그러면 이건 엄청난 테마가 붙겠구나. 그걸 직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한 악재가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거는 몇십 년 만에 한 번 출현할까 말까 하는 악재거든요. 몇십 년 만에. 거기서 이제 폭발적으로 시세가 터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제 정부에서 이제 미는 정책은 사실 이제 정권이 바뀌는 게 사실 핵심이에요. 이거는 이제 정권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한 3년 차 넘어가고 중반제, 정권 중반 되면은 사실 정책들이 그렇게 새롭게 나올 거 별로 없어요. 기존에 뭐 지금은 이제 우리가 이제 뭐 탄핵 정국이긴 하지만은 지금도 정책은 내긴 하죠. 근데 이제 새로울 건 없어요. 뭐 AI 관련해서 인공지능, 반도체. 근데 그거는 이미 더 있던 정책들이고 새롭게 정부에서 푸시하는 정책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정부에서는 사실 이제 대왕고래 프로젝트 이제 다 아시다시피 이제 석유, 가스 시추하는 거. 그다음 이제 과거에 이제 신재생, 그다음 이제 로봇 AI 이런 쪽에. 그러니까 정부에서 미는 정책들이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그때 나오는데 이제 과거 사례를 보면은 우리가 한 15년, 20년 동안 이제 정권 바뀌면서 이제 좀 과거에 이제 이명박 정권 때는 이명박 대통령이 원래 현대건설 사장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건설 계통이다 보니까 4대강 사업을 밀었잖아요. 4대강. 4대강. 원래는 이제 저걸 하려고 그랬죠. 대운하 하려는데 여론에 밀려가지고. 그래서 4대강 관련주들이 그때 미친 듯이 터졌어요. 그 다음 자전거 도로도 많이 만들었어요. MB 때. 그거는 잘한 것 같아요. 자전거 도로가 많이 생겼거든요. 그래 자전거에 관련된 종목이 있죠. 삼천리 자전거 있잖아요. 그 1000% 났잖아요.
그리고 뭐 이하 공연 4대강 관련주들 500% 이상 막 다 터졌어요. 500% 이상. 그러니까 정부에서 미는 정책 터집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사실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신재생 에너지들 밀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 많이 터졌어요. 이번 정부에서도 윤석열 정부에서도 사실 대왕고래 프로젝트들 종목들이 사실 많이 터졌습니다. 근데 이제 초반에는 정권 교체되고 나서 윤석열 정부에서 민 게 뭐냐면 원자력이에요, 원자력. 이 신재생 밀다 보니까 전력 부족, 그다음 특히 AI가 전기를 많이 먹다 보니까 야, 이거 전력난이 심각하게. 그다음 이제 AI뿐만 아니라 반대초에도 사실 전력 소요를 많이 먹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신재생 가지고는 안 되겠다. 원자력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초반에는 원자력 밀었잖아요. 그래서 원자력 관련주들이 초반에는 많이 터졌어요. 테마에. 그러니까 정부에서 집중적으로 미는 정책을 핵심적으로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큰 줄기예요. 큰 줄기인데 방금 얘기했듯이 이 이제 네 가지 핵심 포인트인데 이 줄기를 먼저 기본적으로 깔고 그다음 이제 더 중요한 거를 제가 이제 강의를 할 거예요. 더 중요한 거 채널 고정하시고 잠시 고지 보고 그리고 또 강의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또 강의로 돌아와서요. 오늘 테마 강의는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강의예요. 이게 물론 뭐 알고 있는 분도 있겠지만은 모르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 강의가 여러분들 실전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노하우가 녹아 있는 강의입니다. 제가 조금 있다가 더 자세하게 더 들어갈 거니까 조금 지루하더라도 채널 돌리지 마시고 끝까지 보시고요. 아, 진짜 뭐 대박 터트리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특히 테마주를 잘 분석하고 공부해 두면 이제 네 가지 아까 줄기를 얘기를 했잖아요. 뭐 이제 기사, 첫 번째는 기사, 기사 언론 보도. 그다음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초대형 호재. 근데 초대형 호재는 일반적인 거고 사실 초대형 악재가 오히려 더 큰 기회가 돼요. 악재가. 초대형 악재가. 주식시장에서는 우리가 돌발적인 초대형 악재가 엄청난 그 돈을 벌 기회가 돼요. 근데 기사 이 언론 보도는 뭐 일반적이고 그다음 이제 세 번째가 정부 정책. 정책. 이번에 이제 뭐 이제 윤석열 정부가 계속 될지 그거는 모르죠. 아직 탄핵이 될지 기각이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만약에 이제 탄핵이 인용되면 새로운 또 조기 대선하니까 새로운 정부가 또 들어서거든요. 그러면 또 새로운 정부에서 미는 정책이 나와요. 그거는 굉장히 크게 터져요. 그러니까 정부가 한번 탁 물갈이가 돼서 정권이 딱 바뀌면 그때 정부에서 푸시하는 정책을 잘 봐야 돼요. 그다음 이제 네 번째가 세상에 없던 신기술. 현재 없었던. 사실 이게 제일 여기서 핵심이야. 이거에 대해서 이제 조금 이따가 더 자세하게 강의를 들어갈 거예요. 근데 이 정부 정책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정권이 만약에 바뀌면은 정부에서 푸시하는 거는 무조건 터지거든요. 과거 사례 제가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크게 터져요. 굉장히 크게 터져. 그다음 이 초대형 악재, 이거. 그러니까 일반적인 거는 우리가 뭐 언론 기사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그러니까 평소에 여러분들이 그 신문이나 언론 기사들을 많이 보시면 대서특필하는 그 메인에 그 뜨는 것들이 있어요, 기사가. 그게 사실은 테마가 될 확률이 높아요. 근데 이제 그게 반짝은 게 아니라 보통 일주일 동안 계속 뭐 메인으로 만약에 뜨잖아요. 그럼 그 테마성이 붙어버려요. 기사가 계속 나오면. 그 다음 이제 방금 얘기했듯이 뭐 호재는 사실
뭐 일반적인 거니까 이거는 악재. 예, 근데 초대형 악재. 초대형 악재가 핵심이에요. 초대형 악재가. 초대형 악재 학생. 저기 핵심이에요. 그다음 이제 정부 정책은 아까 얘기했듯이 뭐 MB 때 얘기했고 뭐 문재인 정부 때 얘기했고 그다음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푸시하는 그 정책이 있었어요. 창조 경제잖아요. 그 당시에 부동산 규제 풀고 그다음 바이오 제약 바이오 7대 강국 정책이 있었어요. 그때 제약 바이오가 어마어마한 시세를 냈어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세게 미는 정책들이 크게 터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정권 초기에 터져요, 대부분. 정권 초기에. 2년 차, 3년 차 넘어가면 약발이 안 들어요, 정책이. 그런 거 아시고. 그다음 제가 이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사실은 우리는 이제 신기술. 이게 사실은 제일 그 테마에 이런 것들 다 이제 테마를 다 타요. 타는데 가장 사실은 폭발력이 센 게 뭐냐면 이 신기술이야, 신기술. 예, 이게 신기술이에요. 이걸로 인생 역전돼요. 이따가 제가 어떤 것들을 있는가 보여드리는데 이게 인생 역전이에요. 물론 이런 것들도 해야 돼요. 아까 얘기했듯이 테마 타면 정책 수혜주, 정부의 정책 수혜주. 그다음 초대형 악재가 나오면 그 악재에 따라서 테마가 형성되는 것들. 그다음 지속적으로 언론에서 메인으로 보도되는 것들. 근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을 수 있는데 이거는 사람들이 관심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걸로 인생 역전을 할 수 있어요. 이걸로. 그래서 요거를 굉장히 중요시 여겨야 돼요. 예? 자, 그러면 어떤 것들이 있는가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이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포인트 지금 4가지를 제가 얘기를 했어요. 예, 4가지.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차트가 띄워져 있을 거예요. 자, 아까 초대형 악재에서 초대형 시세가 터진다 그랬죠. 자, 이 종목이 뭐냐면 뭐 종목명을 안 적혀 있죠. 야, 이거 이게 21만 원 갔어요. 이게 이제 사실은 우리가 잘 아는 코로나가 터지면서 초대형 악재가 터졌죠. 코로나는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질병이에요. 근데 이 감염병은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확산이에요, 확산. 왜냐면 우리가 살다 보면 감염병은 아까 메르스, 사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질병들이 나와요. 콜레라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바이러스 질병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질병들이 보통 몇 개월 안에 끝났어요. 몇 개월 안에. 근데 코로나 같은 경우는 2년, 3년, 지금도 사실 코로나가 있죠. 근데 지금은 유행이 그렇게 많이 심하게 번지진 않지만 초창기에 2년, 3년 동안 진짜 미친 듯이 전 세계를 다 휩쓸었어요. 전 세계를. 그러니까 이게 100년에 한 번 볼까 말까한 아마 감염병이. 지금은 의학 기술이 좋기 때문에 물론 이제 코로나 때 초창기에 코로나 때문에 사망하신 분들도 많지만은 그래도 엄청나게 옛날에 스페인 독감 100년 전에 스페인 독감 했을 때 그때는 사망자가 어마어마했어요. 수백만 명이 죽었어요, 진짜로. 왜? 막다른 치료제나 이 방어 능력들이 없으니까. 의료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고. 근데 지금은 의료 기술이 발달돼 있기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돌아가신 분들, 사망하신 분들 많지만은 그래도 면역력이 좀 좋으신 분들은 그냥 한 일주일 정도 심하게 몸살 앓다가 나아버리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돼버리니까 엄청난 시세가 났는데 이게 사실은 종목이 신풍제약이에요. 신풍제약이에요. 25배 터졌어요. 25배. 25배. 그 당시에. 초대형 악재가 터지고 나서 물론 이제 진단키트주들도 그 당시에 1000% 이상 났는데 치료제나 우리가 백신이 그때는 없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빅파마주들이 이제 뭐 백신 치료제를 다 만들었죠.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막 이런 것들 우리가 백신 만들고 머크사의 치료제. 근데 국내에서도 이 신풍제약이 신풍제약 말고도 다른 그 제약사들이 치료제 만들려고 했어요. 그다음 이제 백신 같은 경우는 SK 바이오사이언스가 만들어냈죠. 근데 매출은 안 나와. 사실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초대형 악재가 나와서 치료제나 백신을 개발해도 매출이 안 뜹니다. 왜냐하면 이미 빅파마주들, 미국의 뭐 머크,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노바티스 이런 것들은
어마어마한 매출을 내요. 1년에 뭐 진짜 수백조 매출을 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 사실 게임이 안 돼요. 우리나라가 만든 제품들이 사실 매출을 일으키기가 쉽지 않죠. 하지만 주가는 그거하고 상관없이 20배 넘게 가버리죠. 왜? 기대감 가는 거야. 기대감. 이게 만약에 그러니까 그때 이제 피라믹스라고 해가지고 신풍제약이 피라믹스 이제 말라리아 치료제를 가지고 그걸 임상 실험해가지고 코로나 치료제 대체 치료를 만들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초반에는 임상 효과가 조금 나오다가 나중에 보니까 임상 효과가 제대로 입증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기대감이 큰 거야. 매출이 나오든 안 나오든 상관이 없어요. 매출이. 근데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진짜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한 이 초대형 악재가 결국은 주가에 어마어마한 인생 역전 만드는 거죠. 인생 역전 만드는. 그러니까 뭔가 치료제나 백신 만든다 그러면 그때는 1000% 이상 가요. 1000%. 근데 만들어도 사실은 매출이 안 날 확률이 거의 99%예요. 국내 기업이 만들어도. 하다못해 대기업이 만든 치료제나 백신도 지금 매출이 안 나오는데 하다못해 중소업체들이 만들면 매출이 나올 리가 거의 없죠. 왜냐하면 글로벌 빅파마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넘사벽이기 때문에. 넘사벽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걸 보고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이 테마에서 이 엄청난 시세를 먹는 게 목표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초대형 악재가 초대형 시세가 나기 때문에 테마를 여러분들이 초대형 악재가 났다고 해서 등한시하면 안 됩니다. 진짜로 엄청난 돈을 벌 수 있어요. 엄청난.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초대형 악재에서 터진 거예요. 초대형 악재에서. 우리가 이제 러우 전쟁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고 아시다시피 이제 트럼프가 이제 종전을 시키려고 하잖아요. 근데 쉽게 종전이 안 되죠. 근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거의 이제 3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우리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거라고는 예측을 못했던 부분이에요. 사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 사실 좀 복잡해요. 그 들어가면 정치적인 부분이 사실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러우 전쟁은 우크라이나가 사실 예전에 이제 구소련 그 영토 안에 들어갔던 나라거든요. 근데 이제 친러시아, 친서방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우크라이나가. 그리고 우크라이나 자체가 이제 부정부패도 좀 심해요. 지금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이 원래 배우였잖아요. 배우였다가 이제 대통령이 된 거죠. 근데 어쨌든 이해관계가 굉장히 복잡한데 이게 터지면서 시장도 굉장히 충격을 받았지만 초대형 악재가 터짐으로써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원자재 가격들이 미친 듯이 날뜁니다. 원자재 가격들이. 그러면 하다못해 라면값도 올라가요. 왜? 유가가 막 미친 듯이 130달러까지 그때 갔잖아요. 100달러를 넘어서. 그러면 유가가 올라가면 물가는 막 미친 듯이 다 뛰어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밀가루 가격. 우크라이나는 또 밀 생산에 유럽의 그 빵바구니라고 해가지고 밀을 굉장히 많이 생산해요. 근데 뭐 공산품 가격 올라가는 건 더 당연한 거고 뭐 하다못해 뭐 비철 금속도 올라가고 철강 가격도 올라가고 왜냐하면 공장을 돌리려면 다 기름으로 돌리잖아요. 뭐 신재생도 아직 있지만은 신재생이 아직은 100이면은 50 정도밖에 안 돼요. 50도 안 돼요. 다 그 공장 돌리려면 기름으로 뭔가 구동을 시키려면 에너지는 다 아직까지는 기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기름값이 뛰면 모든 공산품 가격이 다 올라가요. 그럼 원자재 가격이 올라갔죠. 근데 이 종목이 뭐냐면 사실은 현대사료예요. 현대사료. 1000%가 넘게 나왔어요. 사료값도 뛰는 거야. 하다못해 곡물 가격도 뛴 거야. 곡물 가격. 제가 방금 얘기했듯이 공산품, 라면 가격도 올라가요. 물가를 다 끌고 올라가는 거죠. 물가를 다 끌고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초대형 악재가 터지면은 물론 방산도 터지고 유가 관련, 가스 관련 뭐 그런 거 다 터지지만 원자재 가격들이 막 들썩들썩하니까 하다못해 공산품 가격들도 물가가 올라가니까 올라가겠구나. 그러니까 아무도 관심 안 뒀거든요. 사실은 이거는 제가 이제 여기 타 방송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타 방송에서 이거를 여기서 추천을 했었어요. 이게 1300% 터졌어요, 그때. 그래가지고 제 패밀리 분들이 그때 난리가 났어요. 왜냐하면 여기다 몇천만 원 제가 실으라고 했는데 몇천만 원 실었으면 이거 매덕 됐죠, 매덕. 한 방에 몇천만 원만 실어도. 왜냐하면 그때 상한가가 7방 나왔어요, 7방. 그것도 점 상한가가. 평생 먹기 힘든 점 상한가를 7방. 근데 어쨌든 초대형 시세에서 여러분들 초대형 악재에서도 초대형 시세가 터져요. 그러니까 초대형 악재를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은
만약에 또 돌발적인 초대형 악재가 나오잖아요. 예, 그러면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예, 등한시하시면 안 돼요. 예. 반드시 그거는 여러분들이 공략 포인트 잡고 돈 있으면 그걸 또 해야 돼요. 자, 그 다음 또 예.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이제 여기서부터가 핵심이에요. 자, 아까 얘기했듯이 세상에 없던 신기술이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세상에 없던 신기술. 예, 여기 적혀 있죠. 우리는 사실은 뭐 초대형 악재가 자주 발생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초대형 호재는 많이 발생하죠. 뭐 수주계약서, 공급계약서, 예? 그런 것도. 근데 이제 정부 정책은 정권이 바뀌어야 되니까 예, 그것도 몇 년에 한 번씩 오는 거니까. 물론 이제 정권이 안 바뀐 상태에서도 정부들이 푸시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시세는 나는데 어마어마한 시세는 나진 않아요.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고 새 정권이 들어설 때 이제 그때 인생 역전 승부가 나오는 거죠. 자, 근데 이거는 자, 신기술. 사실은 이제 이게 제일 중요해. 예,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해요. 테마 하는 사람들은 이거를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무슨 얘기냐? 지금도 이 신기술은 나와요. 예? 세상에 없던 신기술이 뭐예요? 자, 우리가 1980년도에 80년대에 컴퓨터, 예? 그전에도 컴퓨터가 있었지만 퍼스널 개인용 컴퓨터는 IBM사가 1980년대 개인용 컴퓨터를 만들었어요. 그전에는 컴퓨터가 막 집채만 했어요, 진짜로. 예? 예? 한 50년 전에 초창기에는. 근데 요만하게 만든 거는 IBM사가 퍼스널 컴퓨터를 만들었어요. IBM사가 그 당시에 획기적인 그 제품을 내면서 엄청난 시세가 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다 아는 미국의 애플, 다 아시죠? 이제 뭐 사망했지만은 원래 애플의 스티브 잡스, 유명하잖아요. 췌장암으로 돌아가셨죠. 근데 스티브 잡스가 뭘 만들었어요? 스마트폰. 예? 획기적이죠. 예? 여러분들 지금 초등학생도 스마트폰 써요. 초등학생도. 하다못해. 그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90년도로 넘어와서는 뭐가 있어요? 컴퓨터 보급이 늘어났죠. 아까 IBM사가 퍼스널 컴퓨터 만들고 나서 컴퓨터가 보급이 늘어나면 뭐예요? 인터넷. 예? 인터넷. 그래서 인터넷이 보급이 이제 90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막 활발하게 보급됐잖아요. 그 당시에 인터넷이 막 활성화되면서 지금의 이제 네이버, 포털 업체, 네이버, 다음은 카카오가 합병했죠. 이런 포털 업체들이 수백 배가 납니다. 수백 배가. 그리고 애플도 아이폰을 만들고 나서 엄청난 히트를 쳤죠.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 출시하고 나서 애플 주가가 엄청나게 갔죠. 지금은 좀 안 좋긴 하지만은 수년 전부터도 계속 갔죠. 그죠? 그러니까 세상에 없던 신기술과 신제품이죠. 근데 단순한 신기술과 신제품이 아니라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예? 현재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신기술,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어마어마한 상상을 초월하는 시세를 내요. 어마어마한 상상을 초월하는. 자, 이게 뭐냐면 1,000원대에서 69,000원까지 올라갔어요. 물론 이게 한 2년 동안, 2년 넘나요? 2년 한 반 정도 되겠네요. 2년에서 한 3년 정도? 예, 그 정도 기간이었는데 1,000원대에서 69,000원 갔어요. 이게 뭐냐면 인터플렉스라는 종목이 있어요. 인터플렉스가 뭐 하는 회사예요? PCB 만드는 회사예요. PCB는 여러분들 가전제품에 다 들어가요. IT 제품이나 가전제품에. 밑에 인쇄회로 기판이에요. 근데 그 기판은 이렇게 하면 부러져요. 부러진다고. 근데 그거를 휘는 기판을 만든 거. 휘는. 그걸 플렉서블이라고 그래요. 그 플렉서블 기판을 만든 거야. 처음으로. 그러면 세상에 없던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제품이죠. 그게 상상을 초월하면서 몇 배를 갔습니까? 1,000원대부터 2년 한 반 동안 이게 100배가 넘나요? 어마어마한 시세가 났죠? 그죠? 어마어마한 시세가 났죠? 예, 엄청난 시세가 났습니다. 근데 진짜로 신기술은 여러분들 상상을 초월해요. 이게 가늠을 할 수가 없는 거야. 왜냐하면 이 새로운 기술이 패러다임을 바꾸는 기술이 앞으로 과연 시장성이 엄청나게 펼쳐질 거라고 기대를 하지만 어느 정도의 시장성이 될지 가늠이 안 되는 거예요. 가늠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대체로 우리가 제조업들, 지금은 뭐 자동차, 뭐 스마트폰, 뭐 컴퓨터 이런 제조업들, 그다음 굴뚝 기업들 어느 정도 가늠이 돼요. 물론 예상 실적을 정확하게 맞출 수는 없지만 그래도 2, 3년 동안 판매가 이렇게 됐으니까 내년에는 어느 정도 이렇게 판매가 되겠지. 그게 가늠이 돼요. 그런데 이런 신제품이나 신기술은 이게 앞으로 얼마나 팔릴지 몰라요. 획기적이라 그래도 안 팔릴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가늠이 안 되는 거야. 가늠이 안 되니까 상상을 초월하게 주가가 가버리는 거야. 상상을 초월하는 게. 몇 년 동안 엄청난 시세가 1000%가 아니죠, 그냥. 어마어마한 시세를 났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인터넷이 막 보급될 때 네이버 다음 뭐 이런 것들, 예? 그 당시에 이제 뭐 99년도에 이제 벤처협동 때 새로운 기술이 제가 알기로는 400배인가요? 뭐 네이버도 막 100배 이상 갔어요. 100배. 다음도 그렇고. 인터넷이 막 초기에 보급될 때. 예, 세상에 없던 신기술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근데 애플이라든지 아까 얘기했던 IBM 그런 것들도 엄청난 상상을 초월하는 시세가 갔어요. 진짜로. 우리가 10배가 아니에요. 10배가 아닙니다. 가면 막 진짜로 100배 이상 가요. 100배 이상. 예? 100배 이상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테마를 물론 아까 이제 많은 설명을 해드렸어요. 제가 정부의 정책, 그다음 뭐 기사, 초대형 호재 악재. 근데 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사실 테마는 이 신기술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면 인생 역전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긴다 이거예요. 그런데 최근 몇 년 동안 보면은 신기술이 나와요. 근데 그 신기술이 시장성이 가늠이 안 돼요. 가늠이 안 되기 때문에 주가가 어마어마한 시세를 가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자, 또 보자고요. 자, 이것도 신기술, 상상을 초월하는 시세가 또 터졌는데, 자, 인터플렉스 아까 얘기했죠. 휘는 기판. 그 다음 뭐냐. 우리가 몇 년 전에 코로나 터졌을 때, 자, 메타버스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금은 좀 잠잠하죠. 미국에 지금 메타가 있어요. 원래 메타가 그 페이스북이었어요, 사명이. 페이스북이었는데 페이스북을 메타로 바꿨어요, 사명을. 근데 세상에 없던 가상세계에서 사고팔고를 하는 거야. 가상세계에서 우리가 뭐 사실 그 가상세계에서 비대면, 그때 코로나 때 비대면에서 막 회의도 하고, 뭐 사실 이제 지금 뭐 화상회의도 하지만은 비대면에서 서로 모여서 뭐 회의도 하고 뭐 물건도 사고 팔고 거기서 거래도 하고 또 집도 짓고 그런 거를 또 거래하고 그게 이제 메타버스거든요. 근데 듣도 보도 못한 거야. 듣도 보도 못한 거야. 네? 듣도 보도 못한 거야. 그러니까 듣도 보도 못했던 게 갑자기 나와가지고 코로나 때 막 히트를 쳤죠. 그러면서 이제 메타가 지금의 이제 그 미국의 메타 페이스북 업체가 사명까지 메타로 바꿔가지고 거기에 집중했죠. 근데 이제 지금 뭐 별다른 그렇게 성과는 못 내고 있는데 어쨌든 이 신기술이 세상에 나왔을 때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갔어요. 그 당시에 이제 이 신기술을 탔던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여러 개 있어요. 위적 스튜디오. 위적 스튜디오. 그 다음 덱스터. 그 다음 자이언트 스텝. 자이언트 스텝. 그 다음 뭐 이제 위메이드도 있고 그러는데 이게 위적 스튜디오. 1000% 이상 그때 터졌어요. 근데 이제 메타버스 관련 그 테마에 탄 종목들은 거의 대부분 다 1000% 터졌어요. 그때 그 당시에. 근데 세상에 우리가 메타버스라는 신기술을 또 본 거죠. 사실 이제 지금은 활성화가 많이 안 되고 있지만 코로나 때는 굉장히 큰 시장이 터질 거라고 막 난리 쳤어요. 근데 실제로 몇 년 지나고 나서 보니까 시장 확장이 안 되죠. 지금은 또. 그죠? 하지만 시세는 상상을 초월해요. 왜? 시장성이 얼마나 될지 모르니까. 신기술이잖아. 신기술. 새로운 신기술이 나오면 대체로 몇천 프로는 기본적으로 낸다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 테마에서도 이 신기술을 여러분들이 잘 공략해야 돼요. 신기술을. 신기술 잘 공략해야 돼요. 이게 돈을 가장 많이 벌 수 있는 방법이에요.
자, 여기서 잠시 또 고지 보고 마지막 마무리 강의 제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찾아뵙겠습니다. 자, 또 바로 강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이제 제가 신기술이 중요한 그 포인트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이제 신기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테마를 하신 분들은 이거에 많이 집중해야 돼요. 이게 진짜로 인생 역전돼요, 진짜. 이거 신경 안 쓰신 분들, 물론 이제 신기술이 요즘 몇 가지가 있어요. 최근에 또 한 가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 뭐 메타버스 얘기했고, 그 다음 이제 블록체인 가상화폐, 그런 것들이 이제 신기술인데, 최근에 이제 신기술이 뭐냐면, 이게 이제 좀 넘겨야 될 것 같은데, 자, 요게 이제 신기술인데, 이게 무슨 종목이냐, 이건 종목을 제가 얘기할게요. 이게 여러분들 태성이라는 종목이에요. 태성이라는. 그럼 태성이 왜 터졌냐? 원래 주력은 아까 얘기했듯이 인터플렉스처럼 PCB. 근데 이제 PCB를 만드는 게 아니라 PCB 장비를 만들어요. PCB 장비. 태성은. 그런데 작년 이후에 엄청난 시세가 났어요. 왜 났어요? 유리기판이라는 신기술, 신제품. 유리기판이 뭐야? 말 그대로 기판을 유리로 만드는 거야. 유리로 왜 만들려고 그랬어요? PCB 제품들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그 트랜지스터 꽂고 반대쪽 꽂는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전기, 열 이런 것들이 전도가 좋아요. 저항이 적어. 그렇기 때문에 이게 유리기판이 뭐 꿈의 기판이다 뭐 이러잖아요. 세상에 없던 기술이죠. 그죠? 그거를 태성이 신사업을 진출한 거야. 그러면서 지금 공장까지 지금 증설을 했어요. 근데 이제 삼성도 여기에 진출하고, 그러니까 새로운 신제품, 신기술이 엄청난 시세를 또 터뜨렸죠. 근데 최근에 우리가 유리기판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작년부터 해서 유리기판이. 근데 유리기판이 왜 이렇게 갈까? 유리기판이 매출이 안 나와요. 기존의 PCB 장비는 매출이 당연히 나오죠. 근데 그거 가지고 어떻게 몇천 프로를 가? 못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기술을 탑재를 해버리니까 주가가 수천 프로를 가버려요. 주가가. 왜? 상상을 초월하잖아요. 근데 유리기판이 앞으로 상용화가 돼서 이 시장이 매출이 어마어마하게 터질지 그건 몰라요, 사실은. 몰라요. 만들어 놓고 보니까 이거 가성비가 안 좋네? 아니면 더 좋은 게 나올 수도 있죠. 다른 제품이 나와서 다른 신기술이 나와가지고 이걸 또 뒤집을 수도 있죠. 그러면 이제 매출이 꽝이죠. 돈 투자해 놓고. 그럴 수도 있는데 주가는 신기술이기 때문에 엄청난 상상을 초월하는 시세가 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시세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유리기판이 신기술에 이거 말고도 이제 태성 말고도 사실 YC캠이라든지 캠트로닉스 이런 것들이 이제 유리기판에 탔잖아요. 필옵틱스. 엄청난 시세 났죠. 그죠? 자, 이제 아까 얘기하다 말았는데 또 하나가 있어요. 요거만 하고 이제 아마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게 작년에 터진 건데 초전도체. 이거 지금 잠잠하잖아요. 근데 초전도체가 뭐예요? 그 자석이 이렇게 띄어서 우리가 없던 기술이에요, 그게. 저항을 그래서 논란이 많았어요. 초전도체가 되냐 안 되냐 막 학계에서도 논란이 많고 이거 된다 가짜다 막 근데 우리가 이 초전도체가 없었던 기술이야. 세상에 없던 신기술이란 말이야.
그래서 그 당시에 신성델타테크 몇천 프로 갔어요. 신성델타테크. 그 다음 뭐가 있어요? 신성델타테크 말고도 뭐 서남, 그 다음 뭐 덕성,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수백 프로 났고, 신성델타가 수천 프로 났어요. 예? 상상을 초월하죠. 신성델타는 원래 LG 쪽의 가전 그 부품을 납품해요. 그런데 이제 일부의 지분을 또 가지고 있고, 또 거기에 이제 또 이제 CCS라는 회사가 퀀텀 에너지의 그 지분을 좀 가지고 있어요. 이것도 아마 1000% 났을 거예요. 사실은 뭐 주력 사업하고 사실 관계가 없는데도 테마 형성이 되면서 신기술에 타니까, 물론 매출은 잘 나와요. 신성 같은 경우. 근데 일부는 매출이 안 나오는데도 신기술 탑재를 하니까 테마를 타버리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시세가 그냥 나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테마에서 제가 제일 그 강조해서 드리고 싶은 거는 신기술이에요, 사실은. 그 또 패러다임을 바뀔 수 있는. 아까 얘기했듯이 뭐 메타버스라든지 그런 것도 못 봤던 거잖아요. 그 다음 블록체인도 우리가 몰랐었어요. 그죠? 그 위메이드도 1000% 났었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아까 이제 뭐 설명을 좀 해드렸는데 좀 시간 관계상 제가 좀 넘겼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유리기판. 그러면 우리가 시장에서 또 지금 새로운 기술이 또 아마 나올 수도 있어요. 신기술이. 그러니까 그런 만약에 새로운 기술이 나오잖아요.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여러분들이 신기술이 만약에 또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상상을 초월하는 시세가 납니다. 100% 200%가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게 안 가요. 100% 200% 아니에요. 기본 1000%예요. 기본이 1000%고 어떤 거는 뭐 2000% 3000%도 가요. 이 세상에 없던 신기술은. 그래서 테마를 하시는 분들은 주식을 하다 보면 몇 년 안에 이런 게 나와요. 근데 신기술은 자주 나와요. 초대형 학제는 우리가 뭐 한 1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거예요, 사실은. 정부 정책도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은 푸시하는 정책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몇 년에 한 번 나오죠. 그죠? 언론 기사들 뭐 호재라든지 이런 건 수시로 나오니까 그건 이제 기사가 계속 뜨면은 테마가 강해져요. 자, 어쨌든 오늘 강의한 거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하고 같이 하시는 뭐 분들, 이번에 사실 주도신공 패밀리분들 사실 돈 많이 벌 기회라고 제가 많이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 주식시장에 요즘 보면은 지수가 올라도 종목들은 안 올라가요. 그리고 반대로 많이 빠지는 것들이 많이 나와요. 그건 왜 그러냐면 시세가 많이 난 것들은 오히려 폭락해요. 시세가 많이 난 것들은 많이 폭락합니다. 그런데 올해 장세는 여러분들이 테마나 개별주를 여러분들이 조금 공부하시면은, 특히나 제가 얘기했던 이런 신기술에 대한 테마, 아까 정부 정책에 대한 테마, 이런 것들만 잘 공부해 놓고 하면 엄청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예요. 왜냐하면 시장은 안 좋을 때도 큰 시세를 내는 게 반드시 나옵니다. 근데 그게 이제 극소수밖에 안 나와요. 극소수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종목을 뭐가 좋다고 해서 막 사면 오히려 수익이 아니라 손실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요. 특히 올해 장은 작년보다는 낮지만은 공부를 안 하시는 분들은 그냥 무턱대고 하면 돈을 많이 잃을 수 있는 장이구나. 그걸 깨달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최근에 보면 막 방산주들 막 올라가고 조선주도 올라가는데 많이 올라가니까 다 폭락해 버리잖아요. 지금 우리는 많이 안 오른 것들 중에서 충분히 큰 시세를 낼 수 있는 것을 잘 찾아내면 인생 역전은 충분히 가능해요. 자, 이번 주에 어쨌든 굉장히 큰 수익을 많이 올렸습니다. 자, 저하고 주도신공 패밀리가 되실 분들은 QR코드, 카메라 QR코드를 찍으시면 주소를 누르시면 밴드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카메라 켜시고 QR코드를 찍어보세요.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